저는 나이는 39살이고요. 그리고 베이스 기타라는 악기를 아마 다 모르실 텐데 좀 생소한 악기지만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장태웅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는 거의 대부분이 저희 때는 제가 이제 83년생인데 박사나 사업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요즘처럼 뭐 아이돌 이런 단어조차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베이스 기타를 하고 있네요 아직. 원래는 부모님께서 피아노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시고 바이올린, 뭐 클래식 기타 뭐 이런 악기 쳤는데 베이스는 이제 중3 때부터 연주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악기들은 다 부모님께서 권해주신 악기인데 이 악기는 제가 백화점 가서 사달라고 쫄라가지고 사서 이게 독학으로 시작했던 악기예요. 그 당시에 학원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학원을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실용음악 대학이라든가 뭐 커리큘럼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금방 끊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독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음악이라는 게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음악을 듣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있어서 독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음악을 시작해서 CCM 베이스를 연주해 주셨던 김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가요계에서 아주 그 전설이신 신영권 선생님이나 이태윤 선생님 그리고 미국의 마커스 밀러라는 베이시스트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버클리 장학생 시험이라고 있어서 물론 버클리를 가진 않았지만 그 시험도 봐서 장학생이 됐었는데요. 일단은 그 대학 안에 실용음악과라는 학과가 있고 그 실용음악 학과 안에서 뭐 이렇게 건반, 드럼, 뭐 기타, 베이스 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커리큘럼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학생 때인데 이제 교수님께서 녹음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갔는데 이제 그 당시 유명했던 조피디라는 가수입니다. 아마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첫 스튜디오 녹음이었죠.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은 뭐 황치열, 정인, K-윌, 경리 등등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가수 성시경 형의 밴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혼자가 아닌 나로 유명했던 서영은 누나의 밴드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요 밴드 말고도 친구들이랑 같이 즐겁게 하고 있는 뭐 오화병 트리오라는 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존경하는 어른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연주자인데요. 이근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작은 하늘 프로젝트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 프로젝트로 여러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가 필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학원이 많지도 않았고 뭐 개인 레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도 없었고 학교를 가야지만 이제 배울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여러 매체들이 있죠.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음악도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학습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학교의 또 중요성이 좋은 동료들 그리고 또 좋은 선배들, 교수님들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과 또 같이 그들과 부딪히면서 음악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음악 자체가 사람의 인성도 계속 꾸준히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했을 때 사람끼리도 어울려야 앙상블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으로 본다면 학교가 저에게는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꼭 더 거쳐가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이근영 선생님이라는 분을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의 어릴 때는 그 가요를 듣던 어떤 노래를 듣던 기타는 다 이근영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이렇게 앨범을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 지금 근 한 20년 동안에 히트곡들을 거의 다 기타로 연주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기타를 연주하셔가지고 커리어만으로 위대한 게 아니라 음악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그 사운드를 들어보면 정말 위대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 안에는 이제 엄청난 영웅으로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피디 이제 녹음을 하러 갔는데 기타리스트가 이근영 선생님이셨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뵙고 이제 그분 연주 보고 영광스럽게도 같은 앨범 이름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한참 이제 이근영 선생님은 저를 기억도 못 하시고 이렇게 흘러갔다가 이제 제가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또 다시 만나게 돼서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같이 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참 감사한 게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을.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들은 야 형님이라고 해 하지만 저는 죽어도 안 된다고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음악으로 뭐 이렇게 제가 레슨비를 지불하고 레슨을 받은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하면서 음악을 배운 선생님들이 많은데 신영관 선생님이라든가 이태현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베이시스트 분들과 교류를 하고 그분들께 음악을 배우는 그런 게 귀중하죠. 이제 뭐 에릭 클랩튼 밴드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베이시스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미국의 유명한 뭐 다프트 펑크라든가 뭐 이런 노래들을 다 연주했던 사람인데 나다니스트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클리닉을 할 때 베이시스트가 뒤에 한 명이 필요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연주를 하게 돼서 그분의 연주를 직접 보기도 하고 그분 뒤에서도 연주도 하게 됐죠. 지금 친구들은 물론 저희 선배 때보다 저희가 더 쉬웠겠지만 지금 친구들은 너무 소중한 것들이 좀 흔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음악이라는 것 자체를 구하려면 교보문고라는 광화문에 있는 핫트랙스에 가서 CD가 있으면 사고 없으면 못 사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음악으로만 듣고 이제 카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비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도 없었고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카피하는데 도저히 피터 호튼이라는 사람은 뒤로는 카피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미국에 들어갔더니 비디오 테이프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신용카드를 빌려서 결제해서 항공으로 받아서 비디오를 직접 보고 연습하고 카피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비디오로 보니까 쉬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너무 그 독창적인 연주와 그분의 이제 스타일이 너무 위대했죠. 멋있고. 예. 그래서 재밌게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게 외국 분들밖에 없어서 일단 마커스 밀러라는 그 분이 슬랩으로 엄청 위대하시거든요. 물론 다른 음악도 엄청 잘하시지만 그래서 그분께 많이 음악으로 배웠습니다. 많이 따라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꿈은 이제 뭐 가수 반주도 좋고 뭐 이렇게 재즈 씬에서 연주하는 것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음악을 해보고 싶었던 게 꿈인데 다행히 그 벨벳이라는 스튜디오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스튜디오거든요. 그래서 두 곡을 지금까지 한 곡씩 싱글로 이렇게 제작해서 발매했습니다. 지금의 꿈은 끝까지 베이스를 열심히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뭐 39살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닐 수 있어도 살다 보니까 베이스라는 직업을 택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그냥 취미도 특별히 없고 특기도 특별히 없는데 악기는 참 행복하더라고요. 저 악기를 치는 게. 그래서 이게 뭐 금전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유익보다는 진짜 본인이 사랑하는 직업을 택하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늙어갈 때까지 할 수 있는 악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사랑하는 분들은 막 80세까지도 연주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냥 연주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베이스란 그냥 저인 것 같아요. 저 자신. 그러니까 그냥 저기 가운데 있는 베이스는 원래 저가형 베이스로 처음 시작했다가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주신 베이스인데 저 악기의 한 대로 이제 30대 이상까지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죠.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는 사실 저 악기를 들어야 악기 소리가 나는 거지 연주는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어떤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제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면은 악기를 하지만 항상 뭔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부분만 하려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악기를 해보니까 항상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항상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힘들지만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가요씬에서도 열심히 하고 싶다,
재즈씬에서도 열심히 하고 싶다, 내 개인 앨범을 하고 싶다라는 목적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목적이 아주 점같이 저 멀리 보이더라도 목적이 있으면 내가 넘어지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은 뭐 힘든 부분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힘든 걸 어려워하지만 극복해야지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온다고 느끼거든요. 악기도 마찬가지고 연습은 너무 하기 싫지만 연습해야지 잘 쳐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어떤 목적 의식과 또 꾸준한 도전, 그리고 지치지 않는 그 열정, 그리고 직업을 사랑하는 마음,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